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 앞에 앉았네요. 이제 한국말로 하는 영어가 아니고 이제 제 수업과 관계없이 여기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벽을 놓고 앉았어요. 내일 저희 대학의 어느 보직에 제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앉아서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생각하다가 여기가 아파트 아닌데 소리가 막 울려요.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팅 하는 걸로 열어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 한국이 제가 터가 좋은가 봐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뿌듯하고 그런데 제가 책을 굉장히 열심히 2020년도부터 썼는데 다 이제 교육에 관계된 책이고 특히 선생님들에 관계된 책인데 오늘 이제 미국의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의 그 뭐라 그러죠? 퍼블리셔라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그 이제 출판사죠. 여기서 주로 이제 스칼라리 아카데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학습적인 거 아카데믹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출판사에서 펠그레이브 맥밀란이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잘 아는 이제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제 출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이렇게 그 대학 그 교재가 아니라 제가 부모와 아니 아이들과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부모 이 삼위일체거든요. 제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hree pillar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스쿨 에듀케이션의 스테이크홀더스라 그래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메인 되는 그 멤버들을 스테이크홀더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스쿨 에듀케이션의 스테이크 홀더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교육 행정하고 무슨 뭐 교장 선생님 뭐 교육청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멤버가 메인 투 멤버는 아이들과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있죠. 그 뒤에.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부모와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제 부모죠. 부모가 뒤에 있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 책의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책 이름이 Today's Child예요. Teaching Today's Child. 그러니까 이제 Today's 그러면 오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Teaching Today's Child, 네, becoming a contemporary educators.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아이들도 다 이제 아이들은 옛날의 아이들이나 지금 아이들이나 다 그냥 아이들이잖아요. 애기들은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 시간대가 지금 컨템포러리 이 마던 소사이어티가 굉장히 다이내믹한 소사이어티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뭐 농경사회 그다음에 뭐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인더스트리얼 그 사회로 넘어갔을 때 뭐 영국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레볼루셔너리 타임이었으면 제가 이제 지금 2차 대전이 지나고 이제 계속 쭉 그 사회가 많이 발달이 됐죠. 많이 발달이 되고 신분 사회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발달이 됐는데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완전히 핵가족의 사회가 됐죠. 물론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그 타임부터도 이렇게 됐지만 산업화가 되면서부터도 이제 쭉 그렇게 됐지만 이제 지금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미 이제 인더스트리얼 라이 돼서 이제 이 많이 산업이 이제 공업이 발달하고 막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 농지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막 도시로 올라오던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더 핵가족화돼서 거의 지금은 뭐 요즘은 더 심하죠. 근데 이제 뭐 아이가 많아야 뭐 한 두 명 아니면 거의 뭐 한 명인 집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부모와 아이 아니면 한 부모와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관계가 굉장히 이제 작죠. 그리고 많은 한국 사회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에 앉아 있는데, 이제 미국의 집 구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세상이 이제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이제
홈이 페어런츠가 부모가 이 마던 페어런츠, 컨템포러리 페어런츠인 거예요. 시간이 컨템포러리 타임이니까 부모가 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지금 요 컨템포러리 시대의 요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이제 20대 초반이 돼 선생님들조차도 컨템포러리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제 선생님이 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전에는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밖에 나가서 막 뛰고 놀고 동네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막 놀다가 이제 부모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이제 들어와서 막 씻고 이제 저녁 밥 먹고 뭐 숙제하고 아니면 이제 갔다 오자마자 이제 숙제부터 하고 저희 집에 이제 규율은 엄마가 그렇게 정해놓은 규율이 숙제하고 이제 숙제 끝나면 나가서 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집안에서 자라고 요즘은 특히나 부모들도 이제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고 또 일하는 부모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도 어때요? 전부 다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놀죠. 옛날에는 또 게임을 하면서 놀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게임을 많이 하지만 게임도 하지만 요즘은 또 스마트폰 자체도 엄청난 베이비시팅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게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비시팅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나마 더 혼자서 노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놀던 시대에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스포츠 팀이라든지 무슨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뭐 3살 막 이럴 때부터 티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사귄 친구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또 친구가 되고 그다음 중학교 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스포츠 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초등학교는 이제 없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완전히 그 팀들이 스포츠 팀들이 있고 오케스트라 팀들이 있고 뭐 싱잉 팀이 있고 연극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꼭 무슨 방과 후에 그런 학습하듯이 그렇게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이제 그나마도 조금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친구 관계가 아이들이 이제 제가 피어 미러라고 부르는데 이제 피어 그러니까 자기 또래 집단의 거울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가 교실을 가면은 이 아이들이 나의 거울인 거예요. 내 인성을 보는 거울, 내 소셜을 보는 거울, 내 사회성, 정서 이런 걸 보는 아이들이 거울이 이제 드디어 생기는 거거든요. 학교라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 또래 집단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프리스쿨 그 유치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걸 하지만은 그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는 그런 관계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프리스쿨들이 그렇게 선생님이 리드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프리스쿨 그 커리큘럼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해봐야 이제 서클 타임 정도 하고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그냥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이들 삥 둘러 앉혀놓고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읽어주고 그다음에 무슨 공작 같은 거 좀 하고 뭐 이 정도지 그렇게 많이 뭐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유치원이 조금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제 한국은 좀 있으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유치원도 안 보내는 부모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책상 걸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 책상 걸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그룹 어텐션을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룹 어텐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선생님이 앞에서 할 때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전부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선생님을 쳐다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탈이 이제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어릴 때부터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굉장히 적응이 빨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빠르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성년자 아니면 디펜던트라고 그러죠. 이제 한국말로 디펜던트를 뭐라 그러죠?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어른의 그 어텐션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목적같이
어떻게든지 어른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쁨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뭐냐면 힘이 없는 마이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어, 옛날 선생님들하고는 또 조금 많이 달라요. 요즘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한국은 제가 여기서 제가 티처 에듀케이터지만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지만 한국의 선생님들 교대는 사범대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국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선생님들을 예를 들면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어떤 성숙도에서 제가 카그니티브 머처리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숙도에서 좀 많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기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의식의 컴피티션을 해요. 부모 사랑을 놓고서도 경쟁을 하고 또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섞여서 놀면서도 그 스스로가 거기에서 감정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정서적인 걸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배우고 이렇게 사람 스킬을 배우게 돼요. 사람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그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아이들에게 사람이 인간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거를 옛날 부모님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일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착하면 또 세상에 나가서 짓밟힌다, 뭐 기죽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또 기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로 얘기하는 디스플린을 조금 안 하는 부모님들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집에서 그걸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그거를 페이라 그러잖아요. 그 값을 누가 치러야 되냐면 내 아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디스플린을 잘 하는 거는 집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른을 보면 어떻게 하고 아이들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는 내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랑받는 아이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할 줄 모르면 그래서 나가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땡깡 부리듯이 밖에 나가서도 땡깡 부리고 교실에 가서도 땡깡 부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이제 엄마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어텐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더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룹 생활에 부적응자 같이 아이들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잘 이제 다루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기술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란 환경도 어때요? 형제들이 많지 않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서 선생님이 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어때요? 이제 공주와 왕자로 자란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들 자신이 너무 힘들죠. 왜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누구의 뭐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알아서 학교 시스템에서 알아서 학교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교과서 하나만 딱 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자기네가 가르쳤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많은 학교들이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요 아이들, 그야말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학생으로 서서히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치면 kindergarten 선생님들부터, 한국으로 치면 1학년 선생님들부터 선생님들이, 고 선생님들이 킨더가든, 퍼스트, 세컨 그레이드 이 세 학년의 선생님들이 다시 얘기하면 학교에 제일 첫 학년, 두 번째 학년, 세 번째 학년 요 세 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배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은 고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은 학과목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능력 있는 선생님들은 고학년을 하고 능력
저기 뭐 이제 신찬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다루기 쉽다 그래가지고 저학년을 맡기는 그게 이제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좀 하는 아이들은 이제 룰을 좀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해서 벌써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사춘기가 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선생님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 저학년 아이들을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차분하게 해서 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야말로 집에서 왕자와 공주로 자란 아이들을 이제 서서히 학생으로 바꿔나가서 규율에 따르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이 40분 수업이면 아이들이 40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훈련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몸이 적응이 되도록 서서히 서서히 그거를 쉐이핑을 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듣는 훈련 이런 것들을 앉아가지고 뭐 여기 봐, 뭐 선생님 봐, 뭐 여기 재밌는 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한 2, 3분 앉아 있고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고 또 이제 한 3, 4분 앉아 있고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고 5분 앉아 있고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이들의 몸을 서서히 이렇게 앉아 있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적응을 시켜 나가서 만일에 수업이 40분 수업이든 30분 수업이든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몸이 앉아 있는 것이 몸이 힘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자꾸 주의를 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산만해지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아이들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못 앉아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녀요. 뭐 아무리 뭐 규율이 뭐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에는 전부 다 앉아서 선생님을 쳐다봐야 되고 아무리 룰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아이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신이 자기네가 따라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서서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몸을 이렇게 거기 앉아 있는 훈련,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쳐다보고 이제 하는 훈련을 이렇게 뭐 한 1, 2분 이랬다가 그다음 조금 쉬고 그다음 조금 느리고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그룹으로 해도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집에서 더 이제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할 수 없이 1대1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앉아있는 훈련. 1대1로 앉으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중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룹으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룹하고 이렇게 전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어울러 나가서 학생으로 만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쉬워지죠. 쉬워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부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요즘은 막 디지털도 워낙 많이 발달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학교 교육에서 학교 과목을 배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 이래가지고서는 왜 뭐 구조주의에 의해서 막 한국도 자꾸 바뀌잖아요. 뭐 크리에이티비티 강조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선생님이 주도해서 수업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뭐 막 놀이 중심의 수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학습장애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놀이 중심의 수업,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이런 것들은 재밌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따라갈 수 있고 또 집에서 좀 서포트가 되는 아이들은 따라가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 70%의 아이들이 자기 학년에 리딩, 그다음에 라이팅,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사이언스가 3분의 2 정도의 학년이 자기 학년이 보다 떨어져요. 그 레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를 봤을 때 주정부에서 하는 시험 이런 거를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자기 학년에 그 프로피션시가 되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썼는데 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컨트랙트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하는데 한국에도 그것이 출판이 되면 물론 제가 미국의 선생님과 아이들과 미국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써놓고 나서도 참 잘 썼다 하는 그러니까 책 자체 글을 잘 썼다는 것보다는 이 주제 토픽이 참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그죠? 그런 생각이 들게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앞으로 이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에 오니까 이제 10일 있다 돌아가는데 재미있는,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생겨서 좋았어요. 제가 줌을 열어서 이제 내일 할 인터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면서 한번 열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저기 뭐야 유튜브를 올리지를 못하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에 거의 뭐 한 200 몇 개가 지금 강의가 올라가져 있잖아요. 뭐 강의든 강의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의 교육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가 결국 책으로 나오고 제 입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고 뭐 그 200 몇 개를 다 들으신 분은 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워낙 제가 이야기가 길고 이러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요즘은 뭐 5분 이상을 이야기를 하면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긴 강의들이 있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강의들, 좋은 강의들. 제가 특히나 이제 일부러 찾아서 듣지 못하는 것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들이 이제 뭐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책들이라 뭐 이런 강의들 특히나 막 사이칼라지 뭐 철학 뭐 이런 거는 과학 이런 거는 제가 제 분야가 넘는 걸 제가 시간을 내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읽으려고 책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좀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운동하면서 제가 듣거든요. 이제 제가 한 15분, 20분씩 간헐적 운동을 하는데 그 간헐적 이제 하루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뛰면서 세네 번을 나눠서 이제 뛰는 동안에 들어도 거의 하루에 1시간이 넘기 때문에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좀 배우게 되는데 제 강의도 제 이야기도 200 몇 개가 있는 거를 한번 언제든지 그냥 뭐 걸으실 때나 운동하실 때나 뭐 이렇게 시장 보실 때나 이럴 때 그냥 귀에다 꽂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줌마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아줌마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고 다 이제 교육에 관계된 거고 삶에 관계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 또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세월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젊은 날과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해보면 많은 면에서 제가 삶을 바라보는 게 여유가 생기고 관점이 이제 많이 이렇게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극악의 얘기를 하면 지혜가 좀 생기고 이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좀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30대 때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이렇게 막 이럴 때 누군가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더라.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좋겠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 누군가가 해줬으면, 그죠?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는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실패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혜롭게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운 것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훨씬 저보다도 더 성숙된 아이들로 잘 자라줘서 굉장히 감사한데 굉장히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지만은 어, 굉장히 고민하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진짜로 교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그죠? 선생을 하고 이러는데도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는 순간순간에 너무너무 많은 이렇게 벽에 부딪혀요.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이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살sa 내가 생각했을 때 틀렸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다른 하나의 그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